이강인이 주말 리그 경기에 선발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앙 5라운드에서 스타드 랭스와 맞대결을 치릅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빠지며 전력에 이탈이 생긴 PSG. 하지만 주앙 네베스와 데지레 두의 등을 영입하며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가면서 시즌 초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PSG는 리그 4경기에서 전승을 거두고 있으며 16득점 3실점이라는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타드 랭스도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리그 4경기에서 2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7위에 올라 있습니다. 국내 팬들의 관심은 이강인의 선발 출전 여부인데요. 현지에선 이강인의 선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 파리지앵은 이강인과 두에는 랭스전에서 선발로 나설 것이 유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PSG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르 아브르와의 개막전에서 선발로 나선 그는 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하며 올 시즌 리그앙 1호 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개막전 득점으로 기분 좋은 시작을 한 이강인. 몽펠리에와의 2라운드에서도 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몽펠리에전에서는 후반전 교체로 출전했고 후반 막바지 팀의 6번째 득점을 기록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강인의 강력한 슈팅에 상대 골키퍼는 다이빙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으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강인. 이어진 릴전에선 교체로 출전했지만 A매치 휴식기 이후인 브레스트전에선 선발로 나와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엄청난 경기력으로 매 경기 극찬을 받고 있는 이강인. 지난 지로나와의 유럽 대항전 경기에서도 교체로 출전해 30분가량을 소화했지만 강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30분 남짓한 시간에도 키패스만 3회를 기록했으며 이에 많은 팬과 관계자들은 이강인을 선발로 사용하지 않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지로나전에서 체력을 보충한 이강인은 주말 리그 경기에서 선발 출전이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강인은 랭스와 통산 2경기를 치렀지만 아직 공격 포인트가 없습니다. 최근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다가오는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대해도 좋을 듯한데요. PSG 소식을 전하는 파리노밋은 1일 이강인이 2024년 8월 PSG 이달의 선수에 선정됐다. 이강인의 뒤로는 주앙 네베스, 바르콜라, 브래들리, 윌리안 파초가 이름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팬페이지는 무려 74만 명이 팔로우를 하고 있을 정도로 PSG 팬들에게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입니다. 엔리케 감독은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이강인은 4라운드 브레스트를 상대로는 선발로 경기에 나서며 90분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특히 이강인은 이날 경기에서 후방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수행하며 새로운 롤을 부여받았고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이강인을 향한 엔리케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엔리케 감독이 사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해당 자리에서 이강인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왜 잘하고 있는 이강인을 선발로 중용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실제 이강인은 경기에 나설 때마다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한 번은 선발 한 번은 교체로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엔리케 감독은 이것은 선수들이 모두 높은 수준에서 준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내 직업은 불공평한 일을 하는 것이다. 왜 그런지 설명하겠다. 지로나전에는 16명의 선수가 그날 보여준 것만으로도 선발로 뛸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11명만이 뛸 수 있다. 나는 이번 시즌 내내 불공평할 것이다라며 모든 선수를 선발로 내세울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그들 중 많은 선수들에게 정말로 불공평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그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고 모두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선수들이 계약을 할 때 갖는 유일한 요구사항이다. 이것이 추하든 아름답든 이것이 PSG 감독이 하는 일이다. 나는 가능한 최선의 방식으로 하길 바란다. 지난 경기에서 4명에서 5명의 선수들이 불공평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삶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은 내가 오기 전에 클럽과 계약을 했었다. 나는 그를 라리가에서부터 알고 있었다. 그는 특별한 선수고 뭔가 다른 점이 있다. 그는 미드필더와 공격수로 뛸 수 있다. 우리 팀의 경기 방식에 잘 맞고 공을 가지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영리하다. 여러 포지션에서 뛸 수 있고 매우 다재다능하며 신체적으로 강하고 기술적으로 훌륭하다. 그가 있어 매우 기쁘다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타파에서 유인촌 장관님과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축구협회 감사는 따로 중간 발표 없이 바로 9월 말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비협조적이다. 버틴다고 그냥 두지는 않을 거다. 반드시 바로잡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유 장관님. 그래요? 웃음. 하셨어요. 장관님이 하셨어요. 저는 이거 어떤 의미인가 좀 궁금했어요. 이 상황이 어떤 건가요? 유인촌 처음에 아마 축구협회 감사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서류도 잘 안 주고 그런 얘기가 계속 들려서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국민들의 관심이나 국민들의 질타가 너무 크잖아요. 축구협회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동안에. 이번에도 우리 대표 감독 선임 과정 문제도 있고 또 그전에 비리 축구인들 긴급 사면한 문제도 있고 하여간 그동안에 협회가 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번에 감사 지금은 그렇게까지 비협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김현정 그렇습니까? 그래서 잘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전반에 대해서 끝나면 9월 말에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말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축구협회도 이게 한 370억 거의 400억 돈 되는 예산 지원을 받는 공직 유관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다면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챙기는 게 당연한 일이고 이게 축구협회 감사를 무슨 규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의 원인을 밝혀서 개선을 해야 되지 이 팬들이 정말 더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래서 그런 개선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들여다보셨을 것 같아요. 9월 말에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점 포착됐습니까? 아무래도 그건 이미 많은 언론에서도 그동안에 관계된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얼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착이 됐군요. 사실은 한 스포츠 에이전트가 최근에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르나르 감독을 비롯한 다수의 해외 감독들이 지원 의사 보였고 심지어 그 르나르 감독은 모든 조건을 수락했는데 축구협회가 그걸 무시하고 더 많은 연봉을 주면서까지 홍명보 감독을 데려오더라. 어떤 짜여진 각본이 있는 것 같았다. 이런 취지로 SNS를 올려서 이게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런 부분 확인이 됐습니까? 아니, 그거는 지금 새롭게 또 아마 SNS로 올라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포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새롭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또 그 르나르 감독인가 하는 분이 얘기를 한 거라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진짜로 르나르 감독이 그 당시에 정말로 다 조건 수락하겠다. 내가 오겠다라고 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건지. 그러니까 어떤 면접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건지 혹은 홍명보 감독으로 이미 뭐가 정해져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신다는 말씀이군요.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그럼 정몽규 축협회장의 개입도 있었습니까?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런 문제도 조사 과정에서 다 나오겠죠. 아무래도. 정몽규 회장 면담도 있나요? 그 감사 과정에 최종은 다 해야죠. 해야 되는군요. 네, 아마 이번 24일 날 저희 상임위 청문회에 아마 다 출석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요. 출석도 하죠. 아마 그때 이런저런 사실이 좀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다시 뽑습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못하죠. 권고죠. 한다고 하면 권고일 텐데. 그렇죠.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협회 자체에서 그런 걸 받아들이고 감독을 새로 선임을 하든 아니면 다시 절차를 밟아서 홍명보 감독을 그대로 유지를 하든 그거는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